산악회 은산천에 가다. 저 파란 하늘에 하얀 문명천을 담그면 양털 조각구름이 어우러져 물들 것 같은 6월.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일은 태풍이 남쪽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니 거친 바람이 코끝을 자극한다. 물레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 어디선가 날아온 짙은 향내가 코끝을 자극한다. 온통 숲을 이루고 있는 밤나무가 야산에 즐비하다. 밤꽃의 독특한 향에 코가 저절로 대꾸한다. 공주를 지나고 부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밤꽃 향내만으로도 그 유명세를 가늠할 만하다. 정말 진하다. 능이 산악회는 아침 7시에 구의역에서 만났다. 식량과 갖가지 생필품에 텐트까지 챙겨서 프로님 차량에 짐을 싣고 부여군 은산면을 향해 출발! 고고싱!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산악회이니 당연히 산에 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우리는 항상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은산천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걸 매운탕으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이 기가 막히지 라는 대장님의 사랑 섞인 몇 마디에 우리는 주저없이 이번 여행지를 정했다. 대장님이 유년 시절을 추억하며 고향 자랑을 하곤 했을 때 나도 냇가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매운탕을 끓여 먹던 어린 시절로 갔다. 이런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대장님이 이참에 내 고향 은산으로 가자. 물반 고기 반이요. 내가 물고기 잡아줄게.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던지 우리는 작년부터 바다에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능이 산악회라고 매번 나무가 있는 산에만 갈 게 아니라 물이 있는 바다에도 가보자는 회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말이다. 사리님, 산타님 죄송해요. 우리 다음에는 바다를 향해 떠나봐요. 도로에 차들이 빼곡하다. 징검다리 휴일이 끼어서 그런 건지 우리처럼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고속도로는 오르지 못하고 국도로만 달린다. 답답해하는 인간 내비게이션 대장님이 왜 자꾸 국도로만 가는 거요? 내가 모르는 길이라 답답하네. 운전하는 프로님은 고속도로가 막혀서 덜 막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타요? 아니요.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며 차는 계속 달리고 달렸다. 용인을 지나 공주를 지나고 청양을 지나 부여군 은산면에 이르렀다. 공주를 지나오면서부터 짙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 주변 산에는 온통 밤나무꽃들로 가득하다. 계절은 변함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구나. 6월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지금이 절정인가 보다. 논에는 일렬로 줄지어선 벼들이 물결 따라 살랑거리고 논두렁의 파릇파릇한 풀들도 바람 따라 춤을 춘다. 대장님은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시는 작은 형님 댁에 먼저 들른다. 모처럼 고향에 왔으니 안부를 여쭙고 텃밭에 있는 상추와 깻잎과 같은 채소를 얻자고 한다. 집에 도착하니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보르스 열매가 주렁주렁 먹음직스럽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저절로 입안에 군침이 보이고 어느새 팔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강낭콩만한 열매를 잡아 틀었다. 한 줌 가득 따서 입안에 털어넣는다. 입안 가득 단맛, 신맛, 떫은 맛이 어우러진다. 오물오물 과육을 채우고 씨만 남기고 몸 넘김을 한다. 투두툭 씨를 입 밖으로 내뱉는다. 와우! 판타스틱!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맛이다. 보리수 열매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과일 껍질이 얇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나무에서 직접 따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최고의 맛을 맛볼 수 있다. 형님네 가족들은 농사철이라 매우 바쁘다. 농사일은 휴일이 없다.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해도 끝이 없다. 도시인들은 휴일이면 쉴 수 있지만 농분기 때 농부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재배 작물을 보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없다.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에 노동과 시간 싸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채소만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 챙기고 인삼면 마트에 들러 야영에 필요한 것들과 먹을거리들을 사서 차에 실었다. 야영지를 향해 신나게 달려 은산면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은산계천에 도착했다. 다리 밑에 자리를 잡는다. 다리 밑이라 시원하고 편안하게 1박 2일 동안 지내기에 적당하다 싶다. 벌써 오후 12시 40분이 지나고 있다. 새벽부터 움직인 터라 배가 고프다. 우선 준비해간 삼겹살을 바로 굽고 채소에 쌈을 싸서 한 입씩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는다. 저 푸른 초원과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시는 막걸리라니. 거기에 고기 안주. 옆자리에 있는 풀들도 흥에 겨워 바람 따라 흔들거린다. 막걸리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쏴 퍼진다. 가슴이 뻥 뚫리고 절로 터져나오는 감탄사. 이긴다! 조금 있으니 대장님 친구 2분이 오신다. 한 분은 서울에서 함께 오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동생분이시란다.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보냈더니 못 구웠다며 거절하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박사님이 아내분과 당신 친구분과 함께 도착하신다. 오는 길에 지역 막걸리를 준비해 온 거다. 막걸리 맛이 끝내준다. 야외에서 마시는 술이라니.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막걸리 맛이 예술이다.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대장님이 준비해온 투망을 어깨에 둘러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채비를 하신다. 연습삼아 한번 던져보시고 바로 개울가로 출발! 우리도 강아지 마냥 졸졸졸 따라 나선다. 대장님은 거침없이 물속을 가르고 다니신다. 난 잠깐 뒤따르다 포기하고 돌아와 준비해간 텐트를 펼친다. 박사님이 텐트 설치하는 걸 도와주신다. 30분가량 지났을까?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장님이 쏘가리 잡았어! 쏘가리! 외치며 포부도당당하게 돌아오신다. 일찍이 다가가 투망을 쳐다봤다. 투망 속에는 여러 마리의 누치와 피라미들 그리고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있다. 물고기들이 꽤 많이 잡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몇몇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우리는 어죽을 끓여 먹기로 했다. 오는 길에 은산의 유명한 대동국수를 사왔다. 나는 대장님과 함께 물고기 손질을 하고 프로님은 탕 끓일 준비에 분주하다. 손질한 물고기를 물에 넣고 푹 삶아지는 동안 대장님은 쏘가리를 회로 준비하신다. 우리 셋은 참을 수가 없다. 주님을 부르는 안주라니. 막걸리를 한 사발씩 따라 건배를 외치고 완샷으로 들이켰다. 쏘가리회를 한 점씩 입에 넣고 오물오물 말이 필요 없다. 그저 감탄사를 연발 토해낸다. 팔팔 끓는 물에 양파와 애호박을 넣고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등 갖은 양념을 넣고 뼈와 살로 분리된 물고기를 넣고
끓이다가 국수를 투척한다. 보글보글 진한 국물이 끓어 국수에 베이고 빨갛게 끓어오르는 모습이 침샘을 자극한다. 잠시 후 그릇을 가져와 각자의 젓가락으로 집어서 후루룩 국물이 찐득찐득 진한 맛이 입안에 가득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민물 어죽이다. 좋기 20년은 넘은 듯 싶다.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맛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가 먹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지금은 하층마다 오염이 심해서 밀물고기를 잡기도 어렵고 음식으로 먹기는 더욱 어렵다. 청정구역으로 가서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 잡는 게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 일인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이 맛이 정말 좋다. 회원들을 위하는 대장님은 정성에 마음이 훈훈하고 배가 부른다. 서서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우리는 막걸리 한 잔, 두 잔을 기울이다 보니 흥이 오른다. 프로님이 준비해온 블루투스 마이크를 부여잡고 노래를 부른다. 대장님을 필두로 뜨거운 안녕, 무시로, 빈장, 인형의 꿈으로 이어지고 흥에 취해 각자의 천국을 뽑아내고 추억의 노래를 부르고 삶에 찌들었던 힘겨움도 토해낸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노래가 마무리되고 술자리를 정리하고 모닥불을 피운다. 바람이 너무 세다. 불꽃이 멀리까지 날아간다. 불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곧바로 물을 가져다 끄고 오늘을 마무리한다. 텐트 안은 4인용이라 셋이서 자기에는 널찍하다. 나도 안녕.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 대장님이 라면 먹을 거야? 하시길래 네 먹을게요. 원프로는 계속 자느라 둘이서만 후루룩 후루룩 라면을 먹는다.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라니. 야외에서 먹는 음식 중에 삼겹살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이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먹으면 숙취 해소에 제격이다. 요즘 K 이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BTS 유명세를 시작으로 음악, 영화, 음식 등이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그중 라면이 한몫하고 있다. 문화의 힘은 정말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 나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진다. 멀리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상큼하고 조용한 주변 풍경을 바라본다. 한가로운 아침의 여유를 맛본다. 옴프로님이 일어나 부여에 왔으니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로 유명한 낙하암 백마강을 둘러보자고 제안한다. 모두가 오케이 한다. 마침 대장님 친구분들이 이곳으로 놀러 온다고 하기에 자리도 내어줘야 한다. 우리는 주변 중소를 하고 그곳을 떠나 부소산으로 향한다. 부소산 높이는 106m이다. 백마강 기슭에 있다. 이 산은 평지에 두드러진 잔구로 예로부터 고도 부여의 진산이 되어왔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할 만큼 낮은 산이다.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부소산 성터, 군창지, 영일대터, 송울대터 등 백제 때의 유적이 남아있고 조선 후기에 건립한 사비루, 영일루, 반올루, 백화정 등이 있다. 백화정 바로 밑에 삼천궁녀가 푸른 강물에 몸을 날린 낙하암이 있고 강 기슭 가까이에 고란초로 이름난 고란사가 있다.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 들어가다 보니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소나무 숲은 언제 걸어도 참 좋다. 휘어진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반기는 듯하다. 20분 정도 걸었는데 정상이 보인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니 백화정이 나온다. 백화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백마강 줄기가 훤히 보인다. 바로 밑에는 낙하암이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진 몇 컷 찍고 뒤돌아서 고란사로 향한다. 고란사에 들러 종도 쳐보고 요문을 바라며 합장을 한다. 고란사 약수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백마강을 누빌 수 있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내려와 표를 끊고 대기한다. 잠시 후 배가 당도한다. 배 모양은 앱스럽게 생겼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편도행을 선택한다. 배를 타고 푸른 강물을 가르며 전진한다. 강에서 바라보이는 부소산은 조그만 동산이다. 낙하암으로 보이는 절벽도 나무 숲으로 가려져서 그런지 평범해 보인다. 낙하암을 보면서 마지막 백제왕, 의자왕과 궁녀들의 아픔을 그려본다. 배를 타는 시간은 10분, 짧은 시간 한 바퀴 돌고서 주차장 선착장에서 하선한다. 어느덧 정오가 지나고 있다. 날씨가 덥고 해서 시원한 냉면을 먹기로 의견일치를 본다. 차를 타고 조금 나아가니 개성 있는 집 개성집이 있다. 명태를 이용해 물냉면에 육수를 냈는데 맛이 참 좋다. 옴프로님은 비냉을 시켰는데 그 맛도 괜찮다고 한다. 이제 배를 때 배도 채우고 갈 길이 멀어서 서울로 고고싱! 차에 앉아있으려니 고개가 저절로 떨어진다. 졸음이 한없이 밀려온다. 운전하는 옴프로님도 많이 피곤할 텐데 고생이 많다. 운전을 해봐서 알지만 옆에서 자고 있으면 더욱더 졸음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그래도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서울에 도착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장님의 고향 은산을 다녀온 이번 여행은 산악회 전원이 참석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어린 날의 정감을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형님 쏘가리 잡았어요? 추억 여행 같아서 참으로 빠지면 행복한 어떡하려고? 시간이었다. 능이 좋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대장 대환, 박사 서경, 프로 종호, 작가 형식, 규의 형수님, 그리고 대장님 고향 친구분들. 2023년 6월 3일에서 4일 구욕은 은산을 다녀와서